이 시간에도 시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시대를 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에 긴장이 많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지정학적 긴장이 지금 세계 중에 이번이 최고다. 중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세계는 걸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걸 감당할 수 없다. 지금은 지도자들이 자제력을 최고로 발휘할 때다, 발휘할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함께 한반도 역시 지정학적으로 그런 긴장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지만 상관이 있는가? 근데 상당히 밀접하게 상관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란군 혁명 수비대 해외 담당 그 쿠두스군 사령관이었던 거셈 솔레마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금 지금 주춤은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국민들은 철수했고 이란은 붉은 깃발을 내걸고 가혹한 피해 보복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전명이 있는데 순교자 솔레이마니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카사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슬람식 보복입니다. 그것을 지금 천명한 가운데 이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라크에 미군 기지 있거든요. 그 두 곳을 공격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래서 수위 그 폭격이 조절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박스 뉴스 보니까요.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폭격에서 사람이 타깃이 되었는데 미군의 최첨단 시스템이 이것을 막았다. 그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트럼프는 이란이 조금 물러나는 추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증시가 폭락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뉴스가 또 나오느냐 하면 미국이 이란과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뉴스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이란 정부의 이란이 이라크 총리실에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연락을 했고 그리고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미군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수위 조절하면서 폭격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된 공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그 반응을 생각하면 공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모든 역사가 그렇게 몇 사람들에 의해서 조율이 되어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자, 미국에 대한 그 우리가 이란의 반미 정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공화국 전쟁 주체국으로서 이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좋은데 만화로 보는 중동 그리고 만들어진 역사, 만화로 보는 중동 만들어진 역사라는 그 만화로 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보면 1953년입니다. 이란의 석유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CIA와 M16이 주도한 아작스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작스 작전에서 비밀 공작을 이 만화에서 보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작을 통해서 미국은 이란에 있는 석유의 권리를 40% 가져갑니다. 영국이 40% 가져가고 그리고 이란에 당시에 있었던 팔레비 왕조라고 있습니다. 그 왕권이 그 팔레비 왕조가 20% 가져가요. 그럼 100%를 있는 자들이 다 가져가게 되면 국민은 굉장히 많은 석유를 가지고 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이 80%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란이 반미 감정이 생긴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의 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일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가 있었습니다. 모사데크라는 민족주의자가 있었는데 이란의 석유는 이란 국민들의 손으로 돌리자, 이런 구호 아래 석유의 산업 국유화를 선언을 했지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손자가 이 모사데크 총리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란 국민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겠죠. 자,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우디도 역시 그 왕조가 왕권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사우디 또한 안정적인 석유 공급권을 미국에 건네줍니다.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이제 독재자나 아니면 이런 왕들은요, 미국으로부터 안정적인 그 정치 왕권에 대한 안보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유착 관계가 미국과 유착 관계가 7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강대 국가들이 천연 자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필요하면 독재자를 세워서 독재자에게 정권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천연 자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외국 기업이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독재자밖에 남지 않고 국민의 원성은 독재자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9.11 테러 이후에 그 미국이 아프간 침공을 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이권 때문에 이라크를 침공하고 시리아 전쟁 등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 전문가 엘프리드 모헨이라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중동을 지배하는 자가 곧 세계를 지배한다. 지정학적 이유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자원도 물론 많고요. 그래서 결국 이란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런 석유 부는 바로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자, 이란은요, 중동 최대 규모의 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비해서 공군력은 약하지만 미사일 공격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미사일 능력이 국방력의 핵심 요소로서 2,000km까지 갈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협이 이란이 될 것이며 이란과 러시아가 터키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될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이어서 이란도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 능력을 포함해서 핵물질 생산 그리고 연구, 핵 프로그램 생산에 제한을 이제 두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은 국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다. 만일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이 핵탄두는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서유럽까지 타깃이 되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타깃이 됩니다. 사정권 안에 들어가요. 자, 이란과 대립 상태 순위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이란과 같은 그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순위파 시아파로 파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다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다행히 친이스라엘적인 사우디와 이집트, 요르단 왕국이 있어서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있고, 특히 이집트가 친이스라엘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이슬람 국가들이 쉽게 다행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 것이 다행이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표출되지 않을까. 그것이 표출된다면 공화국 전쟁으로 가겠지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사우디도 핵 개발에 뛰어들겠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얼마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실수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핵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200개에서 40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추측일 뿐이고 한 번도 정식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처음에는 프랑스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도왔어요. 그렇게 해서 핵을 가지게 됐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핵무기
미국이 보유국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건 실수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실수가 아니라 자기네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이 핵을 계속 만들려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 때 맞불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핵이 없게 되면 자기 나라로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란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이나 사우디를 공격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지금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현역 병력이 어느 정도냐면 52만이 넘습니다. 현역 병력이 거기에 수십만 명을 또 동원할 수 해서 테러 지원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현재 암살당한 술레이마니는 그 제2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모든 그 테러 조직들을 사실은 다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이 사실을 알아서 그를 이제 암살한 건데, 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 제거를 위해서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이나 폭격을 할 가능성도 현재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젬 솔레이마니는요, 쿠두스 부두를 통해서 이란의 대이라크 혹은 시리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이런 외교 업무를 그동안 지휘해 왔습니다. 이슬람 자신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40년 전에 이 혁명 수비대가 창설되었는데, 사실은 이란 군대뿐만 아니라 이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정치라든가 경제력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 수장을 암살한 거죠. 자, 혁명 수비대 해외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쿠두스 부대라고 하는데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은요,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에게 직접 이 사령관이 보고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요, 그 테러리스트와 다 이란이 연계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를 잡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장을 이번에 암살을 한 거예요. 자,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지하드 활동 역시 쿠두스 부대가 돕고 있습니다. 미국 장군 솔레이마니 잡고 순교자 솔레이마니 만들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순교자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란과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 시아파 벨트가 골기하고 대미 항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리아 외무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한 미국의 공격이 순교이기를 결심케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라크에서는요,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반미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어요. 이번 그 공격으로. 중동 지역이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북한 선전 매체는 이렇게 말해요. 한편이니까. 자, 이란 군부 실시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이제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며 사태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박은 사실상 역효과를 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미군 철수를 결정하는 그런 의회에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는 나가라는 거죠. 과거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입니다. 격퇴를 위해서 결성되었던 미국 주도의 국제 그 동맹군이 있습니다. 이란 측의 도발을 위해서 현재 방어 태세로 전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특수전 그 전기들 부대와 전략 폭격기들이 대거 중동으로 현재 이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 정말 지금은 자제하지 않으면 서로가 언제 버튼을 누를지 거기에 따라서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군 역시 전력의 핵심인 미사일 부대가 강화된 비상대기 상태로 지금 현재 돌입해 있어요. 그래서 무력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이란은 말입니다. 이 드론이나 사이버전 이런 것에 굉장히 증강을 시켜왔어요. 자, 친이란 시아파 세력과는 대척점이 있었어요. 그랬던 순위파 알카에다까지 지금 세력 확대에 나서면서 중동 지역의 혼란은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프리카와 서유럽까지 지금 확산될
유럽이 굉장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국민과 미국 시설을 공격할 경우에 79년 이란의 미국 대사관 인질을 44일 동안 인질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52명이에요. 그래서 52곳을 이란의 52곳의 문화유적을 공격하겠다. 근데 이 문화유적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는데 미국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유적지에 숨어 있습니다. 공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숫자 50일을 언급하는 자들은 숫자 290도 기억해라. 왜냐하면 290명이 탄 비행기를 그 민간 비행기인지 알지 못하고 미국이 추락시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성경대로면 절대로 이 관계는 서로 친미라든가 친이란 쪽으로 갈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 한 장성은요,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하이파 테라비브를 가로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정파 헤즈볼라는요, 중동 내 미군 기지 전함 군인이 그들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리아, 이라크 주둔 미국과 페르시아만의 미군 기지, 그리고 지금 한국도 여기에 아마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한 대사관이 다 포함된 3개 미국 대사관, 이런 외교관들이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미국 편에 있는 지금 국가들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여기에 연합이 되고 있어요. 친미 쪽입니다. 근데 이란은요, 그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된 바로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 그리고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이죠. 파타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역시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가자 지구, 이스라엘 안에 역시 있는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 하마스, 그리고 이라크, 예멘, 이런 나라들이 바로 시아파 벨트입니다. 서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자, 이란과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친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는요, 부국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아주 풍부해야 하고 상업 기반이 잘 닦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현재 타깃이 될까봐 방위 태세만 증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이번에요,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무인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쪽집게식 제거하는 게, 그게 바로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거,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 MQ-9 리퍼입니다. 이 기술을 바로 쿠두스 부대의 사령관에게 선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별도의 탄도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강철 날개 6개가 달려서 이것은 닌자 폭탄을 장착해서 6개의 그 날개 칼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서 사람은 흔적 없이 그렇게 그 6개의 칼날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과연 그 사령관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확인하고 했다고 할 정도로 참혹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이 강철 6개 날,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에스겔서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천사들이 가지고 나온 기계가 살육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생각에 저는 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가, 그리고 이 MQ-9 리퍼는 말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어느 곳에 숨어도 찾아내서 그 사람만을 폭격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운전하고 가면 운전수는 타격하지 않고 옆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만 타격하고 그 사람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요인을 암살할 수 있는 기술인데 저는 이거 영화에서 전에 봤거든요. 저는 영화를 한 번씩 보는 이유가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무기들이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선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고고도에서 14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표적이 되면 MQ9에 한 번만 표적이 되면 그 절대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카셈 술레이만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차량 이동 중에 사살된 거예요. 그 사람 표적을 삼아서 이제.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사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에 보내는 경고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이란하고 같이 무서운 그 무기를 보여주면서 경고를 주었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그 MQ9이 현재 90대가 실전 투입되어 있답니다. 비밀 정보원 통신 감청 첩보 위성 이런 것이 서로 총동원되어서 그래서 김정은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지했을 겁니다. 자, 현재 한국에는요, 미국 항공모함 세척 분량의 전략 자산이 현재 한반도로도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MQ9 리퍼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모든 정찰 업무를 소화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레이 이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주한미군 공격 용도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고 북한도 이 사실을 알아서 대응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레이 이글은 주로 정찰 업무를 띄고 MQ9은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네바다에서 MQ9도 이번에 출발해서 우리나라의 어디입니까? 일본을 거쳐서 군산기지에 왔다. 그래서 이거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그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중동인데 한반도에도 보냈단 말이죠. 자, 북한의 ICBM은요 미국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고고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체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ICB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절대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고고도 미사일 체계가 이루어질 것을 미국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을 같이 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내 친구라 김정은이 내 친구다 그러면서 뚱뚱한 두 사람이 서로 친구 하는 거 참 보기 싫었는데 차라리 북한을 적대적으로 미국이 돌리면 돌릴수록 저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한 고위 공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핵은 동북아시아, 중동까지 위협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이제는 습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같은 중동 국가에 또한 이 북한이 뭘 하느냐 핵 확산하는 것을 계속 돕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는 계속해서 서로 또 연합하려는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힘을 서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본토도 위협을 주고 그리고 시리아, 이란, 이집트라든가 심지어 이집트는 친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파키스탄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통제 사령부인 김정은 집무실을 타격해야 된다. 그리고 핵시스를 선제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자,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 중에 하나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전에부터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해왔는데 뭐 그렇게 봉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은 서방 측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 하루에 그곳이 원유 수송 루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드나드는 것이 전 세계 원유의 35% 지나갑니다. 근데 특히 우리 한국으로는 70%가 거기서 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켜줘야 되는데 봉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원유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해협은 실제로는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이 이렇게 접경 지역이죠. 이 나라들이 서로 접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해협을 지키는 군대는 이란군만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봉쇄할 경우에 봉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곳으로 군대를 보내라. 그래서 한국에도 군대를 왕건함인가요? 지금 보낸다고 하고, 또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굉장히 정부가 머리가 아픈가 봐요. 보내야지요. 보내서 서로 연합이 될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손익 계산이 아주 이란이 빠른데, 왜냐하면 본인들도 원유 수송의 핵심 루트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요, 그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하메네이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봉쇄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모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업의 그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석유 없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수송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야톨리 하메네이도 정치적인 그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곳의 가장 큰 구매자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 좀 알고 있으면 참고가 되겠죠. 미국의 세일 원유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산유국이 옛날에는 중동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전을 미국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후에 세일가스라든가 세일 원유가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오일 쇼크 그런 일들은 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과거에처럼 그렇게 엄청난 게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을 최대치로 늘려주면 그 어느 정도 국제 유가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호르무즈 해협이 장하게 되면 물가는 오르게 될 겁니다. 유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가 전체가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처럼 그런 오일 쇼크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그런데 가장 큰 미래에 알려지지 않는 리스크가 있대요. 그 리스크는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자, 미국은 지난해 6월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사우디 유조선이 피격을 받게 되는데 그 뒤에 이란이 있다라고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선박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유조선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 동참하라. 그래서 한국 정부에도 알려왔고, 그리고 한국 정부로서는 중국의 눈치도 보이지만 지금 미국에서 천문학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너네들이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 주한미군이 빠지면 우린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거 조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한 또 한미 공조도 필요하고 해서 파견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보내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아베 총리는요, 일본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중동 파병은요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패권 전략이 있어요. 이 패권 전략이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일본의 군사력이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더할 수 없는 기회가 됩니다. 즉 군사 강국으로서 일본은 거듭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책임으로 일본은요 군사력을 자위대를 마음대로 양성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핵 미사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어떤 그 군사적인 그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그런 것을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풀어줬어요. 자위대의 활동이라든가.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대만을 하나로 묶는 일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고 일본은 여기 함께하면서 자국의 그 어떤 그 전략가는 그렇게 말해요. 그 일본은 침략 국가이기 때문에 침략의 야욕을 반드시 또 다시 드러내게 될 것이다. 미래의 한 100년에 대해서 예견하는 그런 전략가들 중에 그렇게 말을 해요. 일본은 그 근성을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침략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와 대만을 하나로 묶는 일을 하는데 대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차잉웬이 재선됐어요.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일국 양제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한 중국 안에 두 개의 그 제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집에 100년 동안 있다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서양 국가나 다름없는 나라들인데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게 그들의 몸부림이 지금 홍콩 사람들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중국 몽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을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데 뭐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산 막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큰 산 밑에 들어갔을 때 그게 공산주의 국가란 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랑 틀려요. 지금 그래서 대만이라든가 대만 국민이요 윈을 다시 당선시킨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홍콩 주민들의 데모를 계속하는 것은 미국이 뒤에서 데모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말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홍콩 주민들이 죽으면 죽었지 공산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몸부림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은 어때요? 공산주의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고 북한처럼 공산주의 국가에 나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태산이니 작은 산이니 하면서 연합하고자 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데 이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역시 이것도 미국의 말하자면 패권 전략입니다. 그래도 우리로서는 멀리 있는 강국에 붙는 것이 지배 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국가는 보존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 사실을 알아서 군사 강국으로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는 파견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미 허락을 받아둔 상태로 아니요 미국에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일부러. 근데 우리는요 하지 않겠다. 한미 군사 훈련도 하지 않겠다. 시대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저점 통과 중 세계 경제 중동발 위험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분석가들은요 중동 지역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면서 유가 전망이 계속 앞으로 예측 불허라고 합니다. 버스 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공격 이후에 국제 유가는 5% 상승했고 현재 배럴당 65불인데요. 국제 유가가 여름 되기 전에 아마 100불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 올라가면 물가 전체가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이 오일 쇼크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4차 아랍인들이 4차 중동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1973년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석유 자원을 무기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산을 줄이다가 나중에 생산을 중단해버리고 수출을 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돕는 서방 국가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유 판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죠. 생산량이 없으니까 살 수도 잘 없고, 그래서 1973년 9월 말에 배럴당 3.07달러였던 석유 국제 유가가 4개월 후에는 얼마까지 올랐느냐 하면 4배가 됩니다. 6.5달러가 되면서 280% 올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전 세계 물가도 오르게 되겠죠. 1979년 2월 11일 2차 오일 쇼크가 또 옵니다. 이란 혁명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냉전하에서 이란에 그 당시에 있었던 팔레비 왕조입니다. 미국의 지원 속에서 막대한 석유 이윤을 남겼어요. 아까 제가 20% 남긴다고 그랬죠. 미국은 40%, 영국 40%.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을 탄압을 받다가 도저히 이란 백성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백성들의 이 항거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를 다 가지고 있지만 국민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이슬람 원리주의가 일어나면서 바로 지금의 그 이슬람 그런 공화국, 왕정이었다가 이슬람 공화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호메이니가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되면서 미국과 완전히 단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중동의 산유국들도 이 원유 감산에 동참을 하게 되자 1차 오일 쇼크를 경험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석유를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석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석유 수급이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오일 쇼크인데, 만일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3차가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처럼은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캐피털 이코노믹스는요, 미국 이란 긴장이 군사적 충돌을 수반하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을 경우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 위축될 것이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회원국의 물가는 3.5%에서 4%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물가가 지금보다 4%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장바구니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근이 청황색 말이 나고, 그 다음에 검은색 말이 나오고 붉은색 말이 나오면서 전쟁과 기근이 오게 되는 그런 시대에 점차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중동에도 관심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안정된 가운데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시대를 분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재정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